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정말이지, 제가 이 시점에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과 헤어지기로 했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말이지요. 세상에 저보다 힘든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서 저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먼저 저희 아버지는 제가 10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운동을 좋아하시던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워낙에 두 분 사이가 좋으셨던지라 주변에서들 많이 안타까워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너무 어렸기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두 분이 얼마나 다정하셨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지만 몇 장 남아있지 않은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면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나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동안 친가에서 이따금씩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얼마씩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넉넉지는 않았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인지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낮에는 인근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보셨고 퇴근 후에는 바로 인근 고깃집에 가셔서 아르바이트도 하셨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퇴근길에 떡볶이를 사오시곤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보다 맛있는 떡볶이는 먹어보질 못했네요. 자식이라면 누구나 자기 부모가 제일 안쓰럽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어머니 입가의 잔주름이나 손등에 튀어나온 힘줄 등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제는 그나마 그 손 한번 마음껏 만져볼 수도 없으니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21살 대학교 2학년이 되던 무렵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작스레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뒤 저는 알지 못했던 3억이라는 유산과 저와 어머니가 살던 작은 빌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살던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살아생전 저희 모녀가 그렇게 힘들 때는 연락 한번 쉽게 닿지 않던 친척들이 다들 어디선가 나타나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년 동안은 정말이지 이 험한 세상을 배우며 조용한 싸움닭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조금씩 쓰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장학금을 받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라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덕분에 대학교 3학년, 4학년은 거의 전액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졸업한 지 4개월 만에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목표한 것들은 대부분 이루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대부분의 시간을 오로지 공부에 쏟다 보니 소위 대학생활이란 걸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문대를 졸업한 뒤 가까운 친구들과 IT 회사를 창업했다는 지금의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고, 여대를 다녔고 소개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었는데 남편이 너무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더라고요. 사람 분위기 자체도 밝았고 무엇보다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같이 있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던걸요. 몇 년 동안 크게 웃을 일이 없었는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도 저에게 영화 보자, 밥 먹자며 계속해서 데이트 신청을 해왔어요.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올수록 기쁘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걸 모를 텐데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으니까요. 더 좋아지기 전에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남편이 자기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더라고요. 비록 사귀자는 말은 없었지만 저를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제가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약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고생이 많았겠다며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1년 정도를 더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결혼만큼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나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비로소 현실적인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제가 친정이 없다는 걸 아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가 가장 걱정이 되었지요. 남편은 그런 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남편이 자기 집안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좀 해주겠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지방에서 살고 계신다 했습니다. 원래 자기도 거기 살았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자기만 서울로 올라왔대요. 그 이후로 서울에 아예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시부모님은 얼마 전 은퇴를 하셨고 현재 따로 하시는 일은 없으시답니다. 연금이나 따로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까지 듣고 제가 그럼 지금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때그때 소일거리가 있으면 하시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로 한 달에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말해주지 않았는데 저도 궁금하지 않아서 묻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여기까지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시댁이 너무 조건이 좋은 집이 아니라서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며칠 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프로포즈를 받은 지 2주 만이었어요. 제가 마음고생을 어찌나 많이 했는지 살이 3kg이나 빠졌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들이라며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자기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식이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한 말로 막상 당일이 되자 가보면 알겠지, 부딪혀보면 알겠지. 반쯤은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지요. 고속버스를 타고 2시간이 걸려 시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도 멀고 날씨도 따뜻했기 때문에 남편의 안내를 받아 시댁 근처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고 근처 과일 가게에서 과일 바구니를 샀어요. 남편 말로는 전부 다 시부모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도착한 곳은 10평 남짓이나 될까 싶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남편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살았는데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리 이사하셨다고 하더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특별히 일을 안 하시고도 생활이 가능하신 건 아파트를 파셨기 때문 아닐까 라고 혼자 조심스레 추측만 했네요.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는 사이 어머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자 남편이 제가 사온 거라며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님이 이 동네 건 맛없는데 왜 여기서 샀냐며 남편에게 타박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뭐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좀 눈치가 보였어요. 어머님께선 아직 점심 준비가 덜 되었다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 아버님께서 저더러 가서 안 도와줄 거냐고 큰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한 제가 누구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방 쪽에서 어머님이 아버님께 냅두라고 그것도 본인이 내켜야 하는 거지 뭘 하라 마라 시키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어머님께선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며 그냥 있으라 하셨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가서 도와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지 이런 식으로 무안을 주시는구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깜짝 놀란 듯 두 분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서 저더러 괜찮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뭐 도와드려야 하냐면서 주방으로 갔는데 어머님께서는 그런 남편에게 일주일 내내 일하다 내려왔을 텐데 괜찮다며 앉아서 쉬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이런 게 시집살이라는 걸 알았지요. 가만히 앉아서 눈치만 살피고 있자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군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하고 밥을 좀 푸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키신 대로 하나씩 조심해서 푸고 있는데 어느샌가 어머님이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얼마간 제가 하는 걸 지켜보시더니 뭔가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유를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고 제가 보는 앞에서 전부 다 비워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기에 시어머니 손끝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너네 엄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던 찰나에 아버님께서 빨리 좀 먹자며 부엌으로 들어오셔서 나름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혀끝에서 느껴지는 게 밥알인지 모래알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어머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고 제 직업은 뭐고 돈은 얼마나 버는지 그런 것들이요. 여대를 나왔고 현재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더니 사실 당신은 저도 알다시피 아들이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며느리도 비슷한 수준을 맞길 바라셨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죄다 공무원이나 교사, 약사 같은 선자리만 들어왔는데 그나마도 당신 성에 안 차서 죄다 물렸다나요. 그런데 막상 아들이 평범한 회사원을 데려와서 좀 김샜고 실망이라 하셨습니다. 당사자 면전에다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도 사람인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친정이 없어서 그렇지 학교나 직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처지는 조건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애꿎은 밥알만 꾸역꾸역 입안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쓸데없는 말씀하시지 말라며 어머님을 말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대화 주제가 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사고인지 아니면 병인지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아파서 죽었냐고 아니면 뭐 다쳐서 죽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호통치듯 물어보셔서 깜짝 놀랐고 아버님의 거친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본인 일이 아니라지만 너무 무신경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유전병이냐고 물어보셔서 그건 아니라고 하니 시간 되는 대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씁쓸했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선 찝찝하시면 그런 소리를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애써 이해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어머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더니 어쩐지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다 내 마음에 안 들었구나. 지금 보니까 엄마 없는 티가 난 거네 라고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식사 자리에는 어색한 공기가 맴돌았고 제가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 더 슬프고 억울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이셨어요. 아까는 당신이 말씀이 심하셨다며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장모 사랑도 못 받을 아들이 안 됐다는 생각에 당신이 실언을 하셨답니다. 그래도 덕분에 당신은 평생 아들 며느리 옆에 실컷 끼고 살게 생겼다며 저더러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님의 달라지신 태도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때는 어떤 의심보다는 그저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전화를 결혼의 허락으로 받아들였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셨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두 분 다 말씀은 괄괄하게 하셔도 속은 따뜻한 분들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친정이 없으니 처음 시댁에 인사간 날이 상견례를 대신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가까운 친지들과 지인들만 불러서 올렸습니다. 그나마 얼마 들어온 축의금도 싹 걷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당신들이 뿌린 돈이 다시 들어온 거라는 이유로요.
정작 하객들 대부분은 남편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지만요.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남편과 결혼을 약속할 때 시부모님이 가지신 게 많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까지 올리고도 결국 제가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집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을 당시 저는 남편에게 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친정이 없어서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그래도 내가 돈은 좀 있다고 어필을 하고 싶었나 봐요. 지금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는 또 지금보다는 어리기도 했고 순진했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많이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었고 전망이 밝았으니까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물론 시댁에서 도움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어떻게든 집을 먼저 구하고 싶었는데 매물이 워낙 없어서 결국 결혼식을 먼저 올려야만 했어요. 다행히 인터넷에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짜리 단기 오피스텔 월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월세로 살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그 사이에 돈을 좀 더 모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저희 둘한테 유리하겠다 싶었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왜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집을 사면 되는 걸 괜히 쓸데없이 월세에 돈을 낭비하냐며 걸핏하면 전화를 거셔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 걸 뻔히 아시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번 당하고 난 뒤에는 솔직히 어머님 번호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기도 했네요. 그러자 한 번은 아버님께서 그러다 네 시부모 죽었다는 소식도 다음날 들을 거냐며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이때는 정말 야속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 아버님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한 소리 하니까 아버님은 그냥 별뜻 없이 하신 말씀이라더군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자꾸만 저더러 일단 친정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집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너네 엄마가 이럴 때 쓰라고 물려줬겠지. 어디다 쓰라고 물려줬겠냐면서요. 결국 어머님 등살에 못 이겨 친정어머니의 유산과 빌라를 판 돈까지 합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부부가 살 집이니까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고 성하셨어요. 전 내키지 않았지만 시부모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절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계약날 남편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올 것 같다며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를 팔기로 한 사람은 제가 아니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완전 배째라는 식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나 저나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나중에 시간 될 때 공동 명의로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간단히 도배와 마루 정도만 교체한 뒤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일주일쯤 지난 주말 아침 시부모님께서 양손 가득 짐을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남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현관에서 시부모님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저는 들은 바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을 현관에 서 계시게 할 수는 없었기에 일단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매실차를 내어드리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두 분께서는 나이가 드니 몸도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면서 당분간 여기 지내시면서 아들 며느리한테 대우 좀 받으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부모님의 말씀에 당혹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먼 길 올라오신 두 분을 바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일단 기왕 올라오셨으니 한 일주일 쉬고 가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어머님께서는 잘난 당신 아들이 서울에 집을 마련했다며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들이를 한다며 몇몇 분들은 초대도 하셨고요. 저에게 오라고 했다가 못 오게 하면 당신 체면이 서질 않으니 손님들이 오는 날은 회사에 휴가를 내던 어떻게 해서라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고심 끝에 어머님께 이번 한 번은 제가 어머님 체면도 있고 아니 손님들이 오실 때 자리를 피해드리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저희 둘이 사는 집인 만큼 앞으로는 꼭 연락하고 오시고 마음대로 어머님 손님이든 아버님 손님이든 부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부모님 두 분 다 당신들이 아들 집 오겠다는데 왜 며느리 허락이 필요한 거냐며 네가 뭔데 와도 된다 만다를 따지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전 순간 이 두 분이 무슨 기억상실이라도 걸리셨나 싶었습니다. 이 집을 제 돈으로 샀다는 걸 그새 까먹기라도 하신 건가 싶었거든요. 그게 까먹어질 일인가 싶었고요. 아버님은 한술 더 떠서는 저는 부모가 없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이 계시니까 그게 셈이 나서 제가 부모 자식 연을 끊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만약 예전처럼 남편이 변함없이 부모님 앞에서 제 편이 되어주고 제 입장을 대변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설령 그 효과가 아주 작고 미비했을지라도 저는 참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남편의 태도는 결혼 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거 집 사는데 돈 좀 보탰다고 나이 드신 시부모님한테 너무 드세게 군다면서 질린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겨우 6개월이었고 누가 봐도 시부모님이 저에게 무례한 말을 퍼붓고 계셨는데 남편에게 질린다는 소리나 듣고 있자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가 결정을 내리게 만드셨지요.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친정이 없어서 찍소리도 못하고 고분고분할 줄 알았더니 그런 맛도 하나 없다면서 당신들 말 안 듣고 이 집안 샀으면 며느리 안 시켜주고 절 내쫓으려고 하셨답니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있으니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가지고 이 집에 팔려오다시피 시집을 온 것 같았고 갑자기 이 결혼 생활이 치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왜 그동안 시부모님의 막말을 참았던 걸까요? 아버님이 저한테 막말을 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돌려드렸습니다. 저도 남편 전망 좋고 잘난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서 너무 후회된다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나 저나 서로 손해보는 장사한 것 같은데 서로 물리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이 아파트 공동명이니까 팔아서 반 주고 헤어지랍니다. 이 말을 듣고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만 못하는 소리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시부모님한테 사과하랍니다. 제가 남편에게 못할 말은 네 부모가 나한테 훨씬 많이 했다고 너도 귀 두 개 똑바로 달려있으면 다 들었을 거 아니냐고 그랬지요. 귀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요.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본 남편이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전 개의치 않고 어머님께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도 양심 좀 챙기시라고요. 능력 좋은 아들이 서울에 집을 마련했다고요. 어머님, 아드님 지분은 이 집에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명문대에서 1년에 몇 명씩 졸업하는지 알기나 하시냐고요. 제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시고 몸만 부들부들 떠시던 어머님은 급기야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내뱉으셨습니다. 저더러 네 부모가 네 이러는 꼴 안 보려고 일찍 죽었나 보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말 그대로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위아래 할 것 없이 어머님 입을 한 대 때려드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악담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어머님 아들도 어머님 이러는 꼴 안 보려고 일찍 죽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서로 결국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양심이 있으면 네 부모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공동명의의 네 집 내 집이 어딨냐며 남편더러 나가긴 우리가 왜 나가냐며 버티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제서야 공동명의 설정을 아직 못했다고 이야기했고 어머님은 당황하고 실망하신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더니 하신다는 소리가 공동명의 대신 위자료 달랍니다. 친정도 없는 며느리 유산 보고 결혼시켰는데 이런 뻔뻔한 경우가 어디 있냐며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법대로 하라고 했고요. 소리만 지르면 뭐 다 되나요? 결국 제 생각대로 애시당초 유산으로 받은 재산인데다가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기에 남편 몫으로 돌아갈 건 단 1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엄청 활발했던 터라 제가 사놓은 아파트가 그새 가격도 제법 올랐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얼마나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지 그게 다 자기 덕이라며 집값이 상승한 부분만큼은 자기에게 줘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셨지만 당연히 효과는 없었지요. 결국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은 헤어졌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서류 한 장 얽힌 게 없었기에 모든 것이 워낙에 수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번번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이 밉고 그런 감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씩 나에게도 고민을 털어놓거나 아프다고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친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다시 혼자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씁쓸하긴 하네요. 하지만 하늘에서 절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운내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